안녕하세요. 예로부터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조건이 안 맞아서 반대하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촉이 안 좋아서, 느낌이 쎄해서, 궁합이 안 맞아서, 가정사가 별로여서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유와 어찌됐든 자식의 행복을 가장 원하는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볼링이 취미여서 볼링 모임에도 종종 나갔었는데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저희 지역 볼링 모임을 알게 된 후 종종 볼링 정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나이의 분들이 오셨는데 서로 볼링에 관한 정보도 나누고 코칭도 해주었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중 한 남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 중 유일하게 저와 동갑이었기에 더욱 대화도 잘 통하고 재밌었죠. 그 남자는 자동차 필름지 수입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서 만나서 볼링 얘기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그 남자와 저는 점차 따로 친해져서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워낙 성격이 싹싹하고 재밌는 편이어서 같이 있으면 즐겁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전까지 공부하고 혼자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만드느라 연애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연애라곤 대학생 때 한번 해본 게 전부예요. 그래서 모쏠까지는 아니지만 연애에 관해서는 좀 어리숙한 편이었죠. 반면 그 남자는 여자한테 잘 맞춰줄 줄도 알았고 분위기도 잘 이끌어갔습니다. 뭐든지 좀 능숙해 보이기도 했는데 제 입장에선 뚝딱거리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게 느껴졌죠. 그 남자의 고백으로 저희는 1년 정도 만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 남자는 직원 수 자체가 10명 안팎인 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봉도 제가 2배는 더 많았죠. 사실 제 주변에서도 제 조건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며 소개팅 해주겠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이 저랑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딱 제 남친이었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저를 잘 배려해주고 맞춰주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남편 될 사람은 능력보다는 사람 자체만 보겠다 했던 건 저희 집이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고 아빠는 제 대학생 때 위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시던 도중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면서도 엄마와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도 한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남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었죠.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 및 관리하시던 건물을 엄마에게 넘기셨습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위치가 좋은 편이고 건물 시세로 치면 60억가량 합니다. 돌아가신 아빠 대신에 엄마가 맡아서 그 건물을 관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유 있는 형편 덕분에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이 커온 편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가족이라곤 엄마와 저만 남았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도 연애 생각도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선 뭘 해도 다 엄마랑 하는 게 좋고 엄마를 먼저 생각하게끔 되더라고요. 원래도 연애나 남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냥 앞으로도 엄마랑 이렇게 둘이서 지내면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면서 지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볼링 모임에서 만난 그 남자와 사귀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저희 집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남친네 집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남친보다 제가 돈을 더 잘 버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 집이 더 잘 사는 것에 대해서도 남친은 별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같은 게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런 것이 좋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열등감이나 꼬인데도 없어 보이는 데다 성격이 참 밝고 좋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연애 1년 차에 남친이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저도 그 마음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친을 보고 나서 결혼 반대를 하신 거예요. 저는 엄마 눈에도 제 남친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했기에 반대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조건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순 있지만 막상 만나보면 성격이나 인간성이 참 좋은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도 돈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몇 번이나 말했기에 엄마도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웬걸 오히려 남친을 직접 보고 나서는 결혼까진 아닌 것 같다고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엄마? 선우 씨가 뭐 어때서?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봐서 알잖아. 뭐 때문에 반대하는데?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데? 성격도 밝고 자신감도 있고 유머러스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글쎄, 나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마 말은 제 남친의 눈빛이 쎄하고 별로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싹싹한 척 부침성 있게 굴긴 하는데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눈빛이 탁하고 의문스러운 것이 별로라는데 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엄마, 사람 갖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엄마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잖아. 그래, 맞아. 내 주관적인 느낌. 그 느낌이 별로라고. 촉이 별로야.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엄마 나이 정도 살아보면 촉이라는 거, 감이라는 거 무시 못한다. 엄마는 특히나 좀 예민하고 촉도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무슨 점쟁이야? 하여튼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솔직히 진짜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거 맞아요? 그럼? 선우 씨가 직업이나 시댁 형편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결혼할 때 서로 형편도 엇비슷해야 부딪힐 일도 없는 건데. 엄마, 그런 거 안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서로 좋아하고 마음이 잘 맞는 게 중요하지. 아,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이유고 가장 큰 이유는 별로 좋은 감정이 안 느껴져서 그렇다잖아. 저는 엄마의 두루뭉술한 반대 이유에 화가 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느낌이 안 좋아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뇨.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엄마는 제 남친이 눈빛이 안 좋고 의문스러운 기분이 든다지만 제가 보기에 제 남친은 눈빛도 총명하고 매사 자신감 넘치고 밝아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엄마의 반대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더욱 고민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평소에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인상이나 눈빛이 어떻다며 섣불리 판단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엄마가 그런 뜬금없는 이유로 제 남친을 반대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의 반대로 인해 결혼 준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남친에게 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먼저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 집에선 저를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남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못 느꼈다고 그러시고 결혼 반대까지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 이 말을 남친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친은 어머님이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지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이가 좀 젊잖아. 엄마는 뭘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느냐고. 연애 좀 하면서 천천히 준비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시던데. 최대한 돌려 말했으나 눈치 빠른 남친은 단박에 알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 나 반대하셔? 나 마음에 안 드신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자기야, 이런 건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그래야 방법이라도 찾지. 그 말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반대를 좀 하시네. 왜? 혹시 우리 집이 자기 집에 비해서 좀 못 살고 내 직장이 그저 그래서?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 그게 저는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다 보니 말하면서도 쭈뼛거리게 되더라고요. 제 말에 남친은 꽤나 충격받은 얼굴이었죠. 내가 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인상이 별로라기보다 나랑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고. 모르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남친은 제 말에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남친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고 기분 상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실 수 있지. 어머님한테는 가족이 자기밖에 없는데 얼마나 자기가 귀하고 소중하시겠어. 사윗감으로 내가 눈에 안 차실 수도 있어. 얼마든지 이해해. 남친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희 엄마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남친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 남자 정말 속이 깊고 좋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자기야,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노력해볼게. 어머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드릴게. 그러면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수 있을 거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아니야. 나 진심으로 자기 사랑하고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정도는 내가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고 봐. 저는 남친의 대인배 같은 면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만큼 좋아해주는구나, 사랑해주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죠. 왜 이런 좋은 사람의 진면목을 엄마는 못 알아보실까 답답하기도 했고요. 남친은 그 후부터 저희 엄마의 마음을 돌려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왔어요. 엄마에게 얼굴을 자주 비추었죠. 그리고 종종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다발도 사들고 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곤란해하시면서 집에 자꾸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남친은 어머님과 친해지고 싶다며 열심히 찾아오더라고요. 본인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는 남친의 노력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죠. 남친은 일부러 엄마 모시고 같이 데이트를 가기도 하고 엄마 생신 때는 본인이 미역국까지 끓여서 들고 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며 네 남친 그만 좀 오게끔 하라고 하셨다가 서서히 마음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의 지극정성에 엄마도 마음이 점차 달라지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내가 사람을 너무 첫인상만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다 보니 지나치게 예민하게 봤던 것 같기도 하다고. 근데 가만 지켜볼수록 참 성격도 좋고 싹싹하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잘하려는 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친이 엄마가 꼭 가고 싶었던 엄마들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 가수의 티켓팅까지 성공해서 엄마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PC방에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서 티켓팅 성공한 겁니다. 이 공연 가고 싶으셨죠? 2장이니까 혜진이랑 가시던지 친구분하고 다녀오세요. 그 티켓을 보고 엄마는 한참이나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 뭐하러? 어머님이 이거 가고 싶으셨다면서요. 그 모습에 엄마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나한테 준다고 이렇게까지. 나는 됐으니까 부모님 갖다 드려. 괜찮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실 이 가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엄마는 그 티켓을 한참 보시다가 남친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자네랑 나랑 같이 갈까? 혹시 시간 되나? 예? 저랑요? 그래, 자네가 구했는데 자네도 가봐야지. 엄마의 말에 남친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남친은 취소표까지 하나 겨우 구해와서 저까지 셋이서 공연을 보러 갔어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주는 남친을 보고 말도 못하게 고맙고 기쁘더라고요. 엄마는 자네를 오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혼해서도 우리 혜진이 잘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죠. 남친도 저희 엄마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라더군요. 모든 게 다 잘 풀린 듯 했습니다. 결혼 반대하시다가 마음을 돌리신 엄마는 더 적극적으로 결혼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마 결혼 반대한 게 미안하셔서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집도 저희 엄마가 해주셨고 남친 차가 너무 오래됐다며 차까지 안 돼 해주셨습니다. 남친은 감사하다고 넙죽절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때처럼만 지냈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혼한 지 단 한 달 만에 제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일은 몹시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가 퇴근한 줄도 모르고 방에서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는 총게임 영상이었고 워낙 시끄럽다 보니 남편은 제가 온 줄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저는 나 왔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들리는 남친의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고 면상도 꼴도 보기 싫어. 게다가 피부가 얼마나 울룩불룩한지 보고 있으면 밥맛까지 떨어진다니까. 그 순간 저는 좀 놀랐습니다. 평소 저에게 쓰던 다정한 말투도 아니고 너무 상스럽고 껄렁거리는 말투였거든요. 단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 욕을 저렇게 하나 싶은 거예요.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진짜 계열받는데 다 생각해둔 게 있어서 참는다. 라며 신나게 떠들던 남편은 무심코 뒤를 보다가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질겁을 했습니다. 악 소리를 지르며 의자 밑으로 주저앉았거든요.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놀라나 싶어 저도 놀랐죠. 언제 왔어 자기야? 좀 전에. 뭘 그렇게 놀라? 왔으면 왔다고 인기척이라도 하지. 너무 놀랬잖아. 근데 누구랑 통화 중이야? 명식이. 명식아,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허둥지둥거리며 끊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제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오늘은 좀 일찍 퇴근했네? 외근 나왔다가 바로 왔거든. 밥 먹었어? 배고프지? 괜찮아. 근데 내가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고 방금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뭐가? 뭐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밥맛이 떨어진다느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열받는다느니. 제 말에 남편은 잠깐 당황하더니 표정을 싹 바꾸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 상사.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사무실에 김 부장이라고 있는데 진짜 별로라고. 그 사람 얘기지. 아까 화장 떡칠이니 뭐니 하지 않았어? 그 말이 뭐냐면 김 부장이 막 선크림을 그렇게 바르고 와. 유난을 얼마나 떠는지 그거 얘기한 거야. 그래? 친구끼리 회사 상사 뒷담 좀 한 거지. 얼른 밥 먹자 자기야. 배고프지? 남편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뭔가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공교롭게 제가 핸드폰을 쓰다가 어디 놔둔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야, 내 폰 못 봤어? 내가 아까 친구랑 톡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보이네? 모르겠는데. 못 찾겠으면 내 폰으로 전화해 보던지. 그래야겠다. 저는 남편의 폰을 받아들고 통화를 하려고 통화 목록에 들어갔어요. 저랑 통화를 자주 하니까 통화 목록에 있는 제 연락처로 바로 통화를 하려고요. 그런데 통화 목록에는 아까 통화한 사람 이름이 이성희 씨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 제가 퇴근했을 때 그때 통화한 그 시간이었죠. 저한테는 분명 명식이라는 친구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성희 씨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정작 명식이라는 친구 이름은 있지도 않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잠깐 멍하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며 일단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 폰을 찾았죠. 그런데 그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감도는 겁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성희 씨?
어디서 들어봤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던 저는 남편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 이름이 이성이었다는 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남편네 사무실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직원이 다 포함해서 10명 남짓인데요. 그 여자가 그중 유일한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저희 결혼식도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신부 대기실에 남편 회사분들도 우르르 들어와서 인사하셨는데 그때 남편이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여자에게 이성희 씨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인데 사적으로 통화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격없이 대화를 한다고 기분이 확 더러워지더라고요. 도대체 뭐 얼마나 친한 사이길래 퇴근 후에도 유부남과 사적으로 통화를 할까 싶고 그 생각을 하자 말도 못하게 기분이 더러운 겁니다. 결혼한 지 이제 고작 한 달인데 벌써부터 딴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의심도 들고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몰래 나와서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통화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관리 일도 하는데 일부러 모든 통화가 다 녹음이 되게끔 한다는 말을 저에게 했었거든요. 거래처와 서로 말이 달라서 남편이 엄청 곤란한 일이 있은 후부터는 무조건 다 녹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재방으로 가서 이어폰을 끼고 남편의 통화 내용 중 아까 이성희 씨와의 통화를 골라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몹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제 예상처럼 몹시 가깝고 더러운 사이라는 것도 놀랐지만 더 놀랄 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 둘의 통화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성희야, 집에 갔니? 네, 홍 과장님. 밥 먹었어? 아니요, 이제 먹어야죠. 뭐 먹어? 그냥 있는 거 먹어야죠 뭐. 홍 과장님은요? 우리끼리 통화하는데 홍 과장이 뭐야. 그냥 편하게 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치, 옆에 와이프 없나 보지? 아직 퇴근 안 했어. 맨날 늦게 와. 주변 잘 살피고 통화해. 괜히 걸릴라. 걸릴 게 뭐 있어? 내가 뭐 어쨌다고. 너랑 나랑 뭐 있냐? 참나. 그럼 뭐 없냐? 그냥 동료 사이잖아. 친한 동료 사이. 저기요, 홍 과장님. 결혼식 전날까지도 저희 집 와서 자고 간 거 까먹으셨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결혼식 전날에 그 여자 집에서 자다가 갔다는 겁니다. 저보고는 결혼식 하루 앞두고 떨리니 설레니 어쩌니 연락을 다 해놓고 정작 모든 것을 속인 채 다른 여자 집에서 자고 오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남편 귀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지만 뒷부분은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어디 들어보자 생각하며 꾹꾹 눌러 참았어요. 나 그때 하마터면 결혼식 못 갈 뻔했잖아. 성희 너 때문에. 그럼 가지 말지 그랬어. 다 된 밥에 콧밭들을 있니? 내가 그동안 속에서 도 닦아가면서 그 곰보 할멈한테 한결만 돼. 곰보 할멈? 웃겨. 근데 나도 자기 결혼식에서 봤잖아. 자기 장모 그 두꺼운 화장에도 곰보 자국 좀 있는 것 같더라.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들 입에서 뜬금없이 저희 엄마 얘기가 나올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안 것보다 더 큰 분노가 솟구쳤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수두를 심하게 앓으셔서 피부에 곰보 자국이 있습니다. 엄마도 그걸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 뒤로 없애려고 레이저 시술 받으려고 하시다가 한번 받고 나선 알러지 같은 게 심하게 올라와서 그것도 못 하셨어요. 피부가 안 좋은 건 엄마의 콤플렉스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걸 자기들끼리 찢고 까불면서 저딴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것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죽 토 나오겠냐고. 그 면상 참아가면서 잘 보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다. 맞아. 오빠 그랬다며. 진짜 부잣집 사이 한번 돼보려고 용을 쓴다.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 아빠도 없고 가족이라곤 공부할 매 한 명뿐이야. 내가 그 노력한 덕에 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 거 알지? 좀만 살살 구슬리면 아주 돈이 척척 나오겠더라. 내가 제대로 잘 문 것 같아. 장모가 처음에 내 인상이 어쩌니 하면서 반대했다길래 내가 진짜 얼마나 개빡쳤는 줄 아냐? 그래도 돈만 생각하자 하면서 꾹꾹 참았어. 그렇게 돈이 좋아? 우리 예쁜이 가방도 사줘야 되고 용돈도 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야금야금 그 건물도 다 먹을 거다. 어디 두고 봐. 내가 그 건물 먹나 안 먹나 보라고. 와, 나 오빠 옆에 찰싹 붙어 있어야겠다. 아,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고 면상도 꼴도 보기 싫어. 게다가 피부가 얼마나 울룩불룩한지 보고 있으면 밥맛까지 떨어진다니까.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진짜 계열받는데 다 생각해둔 게 있어서 참는다. 하더니 악 하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때 제가 들어왔을 때였겠죠. 남편의 허둥지둥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여자도 어머 어떡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죠. 통화가 다 끝이 났고 이어폰을 뺀 저는 1시간 넘게 온몸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그런 속이 뒤집힐 것 같고 휘몰아치는 감정은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연녀까지 있고 심지어 그 내연녀는 결혼 전부터 만난 사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도 그 여자 집에 있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에게 결혼 승낙 받으려고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잘할 땐 언제고 뒤에선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저희 엄마를 욕하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엄마 건물을 뺏겠느니 뭐하느니까지 하면서요. 그제야 남편이 그토록 결혼에 목맸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관심 없는 척했지만 그 누구보다 저희 집 재산과 건물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보다 저희 엄마를 이토록 욕하고 재산을 뺏내 만회하는 그 두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1시간 동안 떨면서 울고 이를 갈며 그 녹음을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죠. 그리고 잠 한숨 못 자고 분함과 서러움, 배신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과 마주치기 싫어서 새벽 일찍 옷만 갈아입고 회사로 출근하려 했지만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 연차를 쓰겠다고 하고 저 혼자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는데 텔레파시라도 통한 건지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고 엄마는 단박에 네 목소리가 왜 그렇냐 하더라고요. 엄마는 당장 여기로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자마자 엄마는 홍서방이랑 싸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나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제 이혼 선언에 엄마도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다 말해봐. 저는 그 두 것들이 엄마에 대해서 떠든 건 말 안 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젯밤 알게 되었다고 했고요. 엄마도 뒷목 잡고 쓰러지시더라고요. 결혼 반대하다가 뒤늦게 마음을 열고 허락했는데 그 결과가 바람이고 배신이었다니. 그것도 결혼 전부터 진행된 사이였다니 엄마도 기절초풍하실 수밖에 없었죠. 저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반대할 때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참을 멍하게 있으시다가 저보고 네가 미안할 일 아니라고 속인 그놈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지 네 잘못 아니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네 남편도 아느냐고 물어보셔서 아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일단 티내지 말고 준비 다 해놓은 뒤에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 한 달 만에 이혼하는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그랬는데 엄마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아니다 싶은 인간인 거 알았으면 끝내면 된다.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홍서방, 아니 그놈이 작정하고 벌인 짓이고 너는 피해자야.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차라리 더 안 살고 바로 알게 된 게 천운일 수도 있어. 특히 엄마한테는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결혼해서 한 달 만에 이혼했다고 하며 주변에서도 말 많을 텐데.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네 인생 대신 살아줘? 남이 한 달 만에 이혼하든 하루 만에 이혼하든 뭔 상관이야. 그런 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한동안은 힘들겠지. 근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야. 엄마 옆에 있으니까 마음 단단하게 잘 먹어. 엄마는 저를 위로해주고 안아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했지만 엄마가 이깟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원래대로 바로잡으면 된다고 해주시니 저도 마음이 한결 낫더라고요. 저는 그날 실컷 울고 엄마 침대에서 잠도 실컷 자고 엄마가 해준 밥도 왕창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당장 이혼 준비하고 끝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에게는 엄마 집에 왔는데 한동안 있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 파렴치한 목소리만 들어도 감정이 울컥하는 것을 겨우겨우 억누르며 통화했죠. 남편 놈은 다정한 목소리로 장모님이 많이 그리웠나 보네. 그래 자기야, 내 걱정은 말고 가서 잘 있다 와. 돌아오는 날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갈게. 나도 그 김에 우리 장모님 얼굴 좀 뵈려고 하지. 요새 통 못 갔잖아. 우리 장모님? 저는 그 위선적인 남편놈의 목소리에 욕지거리가 올라오는 걸 참았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따로 와. 그래, 알았어. 그럼 푹 쉬다가 와.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 정도의 서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남편 폰을 통해 그 여자 번호도 입수했기에 남편과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그 여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어차피 제 소유라서 상관없고 차도 엄마가 남편에게 사주시긴 했지만 명의는 엄마 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가져오기로 했죠. 남편 놈은 결혼하면서 가전제품 해온 게 전부인데 그건 싹 들고 가라고 하면 더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도 한 달밖에 안 되는 데다 애도 없어서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더군요. 그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본 후 지체 없이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소장 준비되자마자 보냈습니다. 일부러 남편 회사 주소로 보내기로 했죠. 그 여자한테도 마찬가지로 보냈고요. 그맘때 제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해도 잘 받지도 않으니 남편 놈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저희 엄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공동현관에서 호출이 왔더군요. 장모님, 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인데? 혜진이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 안 와서요. 지금 집에 있죠? 혜진이는 별로 자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돌아가게. 예? 저희 엄마 말에 남편을 놀라더라고요. 그렇겠죠. 엄마의 차가운 반응은 생각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장모님, 그게 무슨... 혜진이 자네랑 이혼할 거야. 조만간 자네 회사로 소장 갈 거네. 이혼 소장하고 상간 위자료 소장 같이. 무슨 소린지는 본인이 더 잘 알지? 예? 무슨 소리세요, 장모님? 아닙니다. 저 억울합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됐고,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이주 줄 테니까 짐 싹 빼서 나가도록 해.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짐 뺄 거니까. 장모님, 잠깐만요. 저 혜진이랑 얘기 좀 할게요.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저희 엄마는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자꾸 호출을 해서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경비실 연락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 줄까? 돌아가라고 했지? 장모님, 잠깐만요. 저한테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해명? 결혼식 전날까지도 이성이라는 그 여자 집에서 같이 자고 왔다며? 예? 어떻게 하는지 놀랐나 보네. 뭔 해명을 한다는 거야? 내가 자네 아무것도 볼 것 없는데 성격 하나 좋다고 우리 딸한테 잘한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시켰더니 결혼 전부터 바람질이야? 자네가 사람인가? 도대체 뭔 목적으로 내 딸한테 접근한 거야?
내가 지금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싶고 쌍싸대기를 때려도 시원치가 않은데 참고 있는 거야. 알아? 엄마도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저를 가로막으시며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사람 갖고 장난치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결혼 허락해달라 어쩐다 하면서 잘하는 척 그렇게 해댔어?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 장모님, 그게 아니라 혜진이가 소장 보냈으니까 할 말 있으면 법원에 가서 하게. 그리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2주 안에 짐 다 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2주 안에 안 빼면 그 집안에 있는 것들 다 때려부실 거니까 그거라도 건지고 싶으면 갖고 나가라고. 알겠나? 그리고 엄마는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하고 괜히 감정 소모하고 싸울 필요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역시도 기분이 몹시 상하고 안 좋아 보이셔서 저도 괜히 죄송했죠. 남편은 그 뒤로 저한테 불이 나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안 받으려다가 이혼 당사자들끼리 최소한 한 번은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편도 반색하더라고요. 혜진아, 자기야. 뭐? 저기 잠깐 나오면 안 될까?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싫은데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소장에 다 적었으니까 답변서나 똑바로 보내. 다 오해야.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순간까지 머리 굴리면서 변명하냐? 야, 나 네 통화 내용 다 들었어. 통화 내용? 그 이성인가 김성인가는 너네 회사 경리랑 통화하는 거. 더러운 입으로 우리 엄마 욕하는 것까지 내 귀로 다 들었다고. 제 말에 남편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네가 사람 새끼냐?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 우리 엄마를 욕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접스러운 인간들끼리 뭔데 우리 엄마 안주 삼아서 낄낄거리고 욕하느냐고.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더러운 놈아. 너는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의 위선자야. 우리 엄마가 결혼 반대한 게 싫었으면 그냥 그때 헤어지자고 했어야지. 앞에서는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뒤에서는 그따위로 욕을 해? 왜? 우리 엄마 재산이고 건물이 탐나서? 뭐? 야금야금 갖고 올 거라고? 이 사기꾼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저도 너무 열받고 눈이 돌아서 마구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목소리가 변해서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 나도 기분 나빴다. 사람 무시하고 눈빛이 어쩌니 하면서 반대한다는데 너 같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게 싫었으면 기분 나쁘다 못해 먹겠다고 끝냈어야지. 어머님 충분히 이해한다느니 내가 더 잘하겠다느니 온갖 알랑방구 다 껴놓고 뒤에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 그것도 결혼 전부터 양다리 걸치고 있던 내 연녀랑? 야, 나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너네 집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데. 이제 본색 잘 나오네. 근데 그 돈 좀 있다고 우리 집에 들러붙은 건 너잖아. 거머리같이. 뭐 거머리? 말 다 했냐? 하고 싶은 말이 수천 수백 갠데 너랑 대화하면 내 입이 썩는 것 같아서 더는 말 안 해. 짐 다 빼고 꺼져. 그리고 위자료 제대로 낼 생각해. 너나 그년이나 아주 제대로 털어줄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생각만 하면 울분이 터져나오는데 며칠 뒤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시댁에 올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길래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아니요, 어머님. 못 갑니다. 저 홍선우랑 이혼하거든요. 어머님이 갑자기 그게 뭔 소리냐며 놀라시길래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들으시라고 문자로 통화 녹음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그 일로 남편도 저한테 전화와서 왜 그걸 엄마한테까지 보여주냐고 문자로 난리치더군요. 자기 부모한테 보이긴 쪽팔리긴 한가 보네 싶었죠. 바람에다가 상대방 부모에 대한 인신 공격성 욕까지 했으니 유책 배우자는 100% 남편이었고 그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회사로 보낸 상간소장을 나란히 잘 받았는지 남편은 또 저에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다 씻고 안 받았더니 문자로 구구절절 자기가 잘못했다,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대화 내용만 이렇지 사실은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는 3살배기 애도 안 믿을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저는 그 말 그대로 답변서에 써서 내라고 연락하지 말고 꺼지라고 했더니 이제는 합의하자입니다. 청구한 금액의 반을 당장 줄 테니 깨끗하게 이혼해 주겠답니다.
이런 일로 신경 써봤자 서로 너무 힘들지 않냐며 소송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면서요. 저 그 말에 웃음이 터졌죠. 제가 돈이 당장 아쉬운 상황도 아니고 미쳤다고 위자료의 반을 받고 합의까지 해주겠나요? 더 주겠다고 해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안 되나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그랬습니다. 네가 뭔데 이혼해주겠니 많이 하냐고. 어차피 명백한 증거 있고 너는 그저 이혼 당하는 거라고요. 너한테 선택권이 없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거고 나는 신경 쓸 거 없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합의까지 해줘야 되느냐고 코웃음 쳤죠. 그 내연녀에게까지 문자가 와서 자기는 홍 과장님과 그런 사이가 아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연락 않겠다고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연락하든 말든 이제 내 할 바 아니다. 그 인간 네가 수고도 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제발 합의해달라면서 자기는 아직 젊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재판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그런 게 무서운 사람이 유부남하고 바람 피우고 장모 욕하는 얘기에 같이 낄낄거리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 걱정을 왜 하냐고. 그 남자 데리고 가서 둘이서 결혼하고 살라고. 둘 다 상간녀 상간남인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그러고 전화 끊었죠. 그렇게 8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전부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판결문 받고 공탁금으로 걸린 위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 집에서 남편 짐 다 뺐고 남편한테 줬던 차도 팔아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고작 한 달인데 이혼하는 데는 8개월 넘게 걸린다는 게 참 씁쓸한 기분도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끝이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소송 도중에는 힘들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심이었을까? 1년 동안 왜 나는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은 보지도 못했을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니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그때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작정하고 속이려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느냐 하며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는 못난 딸을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엄마에게 더욱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저는 그 남자가 자신감이 넘치고 열등감도 없고 정말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과할 정도라서 다 꾸며낸 성격 같기도 합니다. 저와 결혼해서 저희 엄마 건물과 재산을 야금야금 받아내겠다 혹은 나중에 통째로 가로채버리겠다는 야망과 목적이 있으니 그랬겠죠. 엄마도 그 사람의 지극정성에는 나중에는 마음을 바꿨지만 엄마가 처음 느꼈던 그 쎄한 느낌이 사실은 맞았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콩깍지에 가려져서 못 봤던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요. 저를 지키려는 엄마의 모성애가 경고를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달 만에 이혼한 것 때문에 주변에선 꽤나 말이 많았고 저희 회사에서도 제 이혼 스토리가 화제가 됐었어요. 회사를 휴직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느껴져서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지나간다. 남들이 찍고 까부는 소리 중요한 거 아니라는 엄마의 말을 되뇌이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잠잠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쓰레기와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구나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다 묻어두려 합니다. 또 한편으론 한 달 만에 우연히 그렇게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서 이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엄마의 말씀처럼 도리어 너무 운이 좋았었다 싶기도 합니다. 만약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속으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가장 힘든 일이 가장 큰 도움이 될 때도 있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의 가장 큰 편이자 버팀목은 저희 엄마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그 거머리 같은 전 남편과도 끝내고 위자료도 보란 듯이 다 받아냈으니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저희 엄마랑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